오늘 이 영상은 제가 유료 상담을 하거나 혹은 세미나를 할 때 강의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들을 좀 함축한 거예요. 물론 상담이나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소 5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좀 길게 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10분으로 함축해 놓은 게 어쩌면 다소 좀 깊이가 그리 깊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꽤나 유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은 단 1도 없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장해 놓으셨다가 무슨 사업을 하시든 간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도 100%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안 해보고 악플을 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베이커리 카페를 다녀왔어요.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사실 볼품이 참 없었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몇 가지 좀 제가 먹어봤거든요. 이 매장을 구성해 놓은 것 자체가 좀 매력이 떨어진다랄까?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한우집을 갔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맛은 그럭저럭이었지만 특색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또 돈가스 가게 역시 베이커리 카페와 한우집처럼 아무런 컨셉이 없었는데 제가 하루에 동시에 다 간 거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새 매장들을 보고 나서 왜 이분들은 장사를 시작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하신 걸까? 하는 생각 역시 들었고요. 무턱대고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게 좀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의 전술은 실행하고 장사를 했으면 하는 이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술이라고 하면 실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전 지침서인 셈이죠.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전술을 사장님 혼자서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게가 안정화되고 나면 전략가로 포지션을 바꾸는 거고요. 좋아요 다들 누르셨죠? 그럼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직접 몸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 혹은 장사를 시작했더라도 지금 바로 실행을 하면 변화를 줄 수 있는 3가지의 전술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장님이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전술은 돈 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쓰기라니. 안 그래도 가게를 차리려면 비용을 잘 분배해서 좀 아끼고 아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쓰라니.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앞서 한우집을 갔다 왔다고 했죠. 이 한우집은 말이 한우집이지 거의 동네 구석진데 있는 아저씨들이나 가끔 오는 그런 삼겹살집과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심지어 주변에 한우집만 4개가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이 가게를 누가 기획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차돌박이로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이차돌도 근처에 함께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30평의 넓은 홀에 직원 1명만 달랑 있었고 옆 가게가 꽉 차야지만 비로소 한두 팀이 들어오는 그런 가게였던 거죠. 사실 좀 답답하죠. 왜 이런 가게를 차렸을까? 그런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장님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의 경험치로만 매장을 차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퀄리티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경험이 설령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매장을 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하는 사장님들은 경험치도 높고 보고 느끼고 맛본 게 많다 보니까 매장의 컨셉이나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우집을 차린다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일편등심 홍대 본점이나 100억 한우 강남 본점, 또 춘천에 큰 집 한우 이런 정도의 한우집은 가보고 내가 지향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저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이제껏 경험해 왔던 것들의 총합으로 기획을 하니까요. 예산 1억이 있다면 70%는 창업에 쓰고 최소 5%는 몰입 경험에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몰입 경험은 평소에 비싼 한우집을 다니지 않는다면 몰입해서 단기간에 몇 달 안에 빠르게 경험을 해보는 걸 의미해요. 그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평소 삼겹살만 먹던 사람과 고급 한우집을 늘 다니던 사람 2명이 한우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누가 더 컨셉이 잡혀있고 그럴싸한 한우집을 차릴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한우집을 많이 다녀본 사람, 경험에 비용이 소비되는 걸 아까워하면 사업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곧 자산이 되니까요. 1억의 1%인 100만 원만 한우집 가는데 투자를 해도 아예 그 기획은 처음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장님이 몸으로 직접 움직여야 되는 전술은 직접 서빙한다 입니다.
돈가스 가게를 갔을 때인데 사장님이 주방에 박혀서 단 1초도 밖에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오너 셰프이기 때문에 요리를 직접 해야 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직원 교육은 제대로 시켜 놓거나 혹은 돈가스 만드는 법을 조금 더 간소화해서 직원에게 위임하는 게 훨씬 좋은 전술이에요. 작은 동네에서는. 이 전략가와 전술가의 차이점은 전략은 좀 머리로, 전술은 행동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초기 매장의 분위기는 사장님이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친절하지 않은 직원이 요리한다고 바쁜 사장님을 대신한다면 이건 아무리 맛있어도 한 번 방문한 손님이 절대 두 번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구실점을 남기는 거예요. 특히나 해당 돈가스 집은 스스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나셨는데 글쎄요, 일반인인 제 입으로 먹었을 때 딱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차라리 주방에 직원이 요리를 하고 홀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는 그 한 블럭 건너편에 있는 무공 돈가스라는 그 프랜차이즈 매장이 더 나아 보였어요. 실제 사장님한테 무공 돈가스를 좀 가봤냐고 제가 여쭈었는데 같은 동네라서 좀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동네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라도 가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결국 이 본인만의 조리 방식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홀 서빙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오픈하고 재방문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좀 힘드신 거였죠. 어떤 특별한 플레이팅, 대단한 맛, 비법의 소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20평 내외의 작은 가게라면 그리고 정말 괜찮은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안 된다면 사장님은 홀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주방에서 이 돈가스 만들기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작은 회사 사장의 전략이란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작은 회사는 기술보다 관계로 승부해야 큰 회사를 이길 수 있다. 즉 맛보다 이 스킨십에 의해서 재방문하는 게 작은 매장이 살 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장님이 몸으로 직접 움직여야 되는 전술은 고객 경험을 위한 노력입니다. 무언가 좀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방문했던 이 베이커리 카페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아기자기하게 익스테리어도 잘 꾸미고 하는데 이 매장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한 빵집이 하나 있는 느낌? 동네에 덜렁 하나? 제가 사진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그럴 순 없고 어쨌든 이 감각이 없어도 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매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손님들이 유입되는 게 현저히 적었는데 근처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는 일매출이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여기는 적어도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은 나와야 선방을 하는 건데 전혀 그럴 기미도 없었고 고작 한 5만 원에서 많이 나와봐야 한 10만 원이었어요. 결국 이 마케팅의 부재이고 맛은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 거죠. 고객 경험을 위한 노력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언가를 팔려면 기꺼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는 죄다 냉동생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어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시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행사를 준비한다든지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빵을 10년 이상이나 구운 이 50대 남 사장님은 빵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는데 손님이 그걸 느끼고 즐기게 하는 전술은 부족했던 거였어요. 한 달에 원가로 10만 원 정도 시식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이게 독이 되어 돌아올까요? 아니면 득이 되어 돌아올까요? 이 남아서 버리는 빵을 주는 것하고 이미 주기로 마음먹고 만든 빵하고 뭐가 더 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좋게 느껴질까요? 짧게 보면 당장에 이 10만 원이 아깝겠지만 최소 2년은 장사를 해야 되고 프랜차이즈 매장에 맞서서 경쟁을 하려면 필수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다른 음식도 아니고 빵과 디저트는 정말 경험시키기도 좀 편하거든요. 자, 여러분, 장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전술은 반드시 필요해요. 전략가 포지션은 그 뒤에 어느 정도 내 가게가 안정화되고 나서 사장님이 하는 게 맞고요. 진두지휘하고 일선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죠. 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술을 만들고 나아가서 사업을 더 크게 키우려는 어떤 수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단 이 전술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그 결과치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서비스업은 사실 서비스를 직접 받아보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먼저 줘봐야 비로소 전략가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꼭 되새기셔서 앞으로 하시는 사업이 좀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자신만의 어떤 작은 전술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공프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고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